안녕하세요. 연금보장관 안우승입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연 7.7% 확정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도무지 모르겠다.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원금 보장에 매년 7.7% 확정이자 말도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이걸 왜 고민할까요? 바로 국민연금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21년 동안 납입했고 내년부터 80만 2천 원을 수령하면 돼요. 근데 이걸 연기를 하면 매달 0.6%, 1년이면 연 7.7%, 그렇게 5년을 연기하면 최대 36.5% 연금액이 늘어나세요. 무려 10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유예하지 않았을 때 80만 원에 비하면 28만 원을 매달 돌아가실 때까지 꼬박꼬박 더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뭐가 고민이고 불안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을 미루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지급 연기를 선택하는 기준, 이분의 경우라면 바로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라면 최대 5년을 기다렸다가 받는 것이 좋을지 볼게요. 또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만약 제가 당사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말씀드려 볼게요. 이미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또 앞으로 해야 될 분들이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조기 사망 리스크입니다. 가입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문제는 이 유족연금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에서 60%를 주다 보니까요. 살아있을 때 받는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거죠. 기본연금액은 유족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기초인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도 기본이 되는 요소인데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제가 대신 계산해 왔으니 데이터로 결과만 확인해 보면요. 질문해 오신 분은 가입기간이 21년으로 20년을 채웠으니까요. 기본연금액의 60%, 약 46만 원.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약 80만 원인데요.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절반 수준, 대략 46만 원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유족연금의 중복수급 제한. 남아있는 배우자가 만약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받고 있는 노령연금이 유족연금보다 적을 때, 이때는 유족연금의 100%를 지급받지만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로 보면 유족연금의 100%, 46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반대의 경우, 즉 남아있는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돈이 먼저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보다 많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받고 있던 노령연금은 그대로 받고요. 거기에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의 30%를 줍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이 46만 원 정도였으니까 46만 원의 30%, 약 14만 원을 본인 연금에 더해서 받는 겁니다. 둘 중 어떤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돌아가신 후 받는 유족연금은 그때까지 받았던 노령연금에 비해 훨씬 적다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보면요. 질문해 오신 분도 수령 시기를 연기하면 매년 7.2%,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알고 있지만 결국 두 가지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5년 유예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건강에 자신 있으신 분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건강하다. 이런 분들은 지급 연기가 괜찮을 수 있겠죠. 최대 36.5%, 연금 수령액이 꽤 많아지는데 평생 받는 거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훨씬 많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가정의 재정 상황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 만에 하나 정말 일이 생겨 유족연금으로 전환된다면 노령연금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사실을 앞서 확인하셨는데요.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만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가족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 큰 걱정 없이 유예를 고려할 수 있겠죠. 만약 이도저도 해당되지 않거나 그래도 불안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유예를 선택하는 대신 제 시점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데요. 받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모아서 재테크를 잘 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5년을 유예할까 고민 중이었다는 건데 5년 동안 국민연금 없이 사는 걸 이미 고려해보신 거잖아요. 이분의 경우 내년부터 받게 되는 80만 2천 원을 쓰지 않고 5년 동안 모으기만 했을 때 4,812만 원. 당연히 그냥 모으기만 할 건 아니고 재테크를 할 거잖아요. 연 5% 복리로 굴렸다고 가정하면 5년 후에는 약 5,240만 원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이것저것 따지며 노후의 목돈을 연 5%로 굴리는 게 쉬운 일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같이 이례적인 고금리 시대에는 쉬운 일이 맞고요. 만약 다시 저금리 기조로 돌아오더라도 가정했던 5%가 아니라 연복리 8%를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다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제가 알고 있다면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라면 저는 유예 없이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아서요. 그렇게 5년 동안 받은 80만 2천 원을 8% 연복리로 굴려서 약 5,517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고 그때부터 80만 2천 원을 받아서 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유사시 목돈 5,517만 원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적은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요.
또 5,517만 원을 연 6.1%로 굴리기만 해도 목돈은 보존하면서요. 앞서 5년을 유예하고 안 하고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26만 원 정도는 이자로 쓸 수 있거든요. 목돈으로 추가적인 생활비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사례를 정리해보면서 우리도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셨을 텐데요. 내가 목돈 없이 그냥 5년을 기다렸다가 매달 108만 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5년 동안 받는 국민연금을 쓰지 않고 잘 굴려서 5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80만 2천 원을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것이냐.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건강과 가정의 재정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잘 판단하셔야만 더 유리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시고, 오늘은 원금도 보장되고 매년 7.2% 확정이자를 준다는 국민연금 수령 연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선택 기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연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쉽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